생태계의 구조를 보도록 하십시다. 생태군, 요 단어는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하진 않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개체라는 말은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의 생명체가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집단들을 군집이라고 얘기하고, 생태계는 군집에다가 환경, 비생물적 환경을 합친 것을 우린 생태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까지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생물적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밑줄 생물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 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생물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알아. 여기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지는데 조심해야 되게, 생산자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이 열이 식물이라고 부르거든. 잘못된 거예요. 식물은 그 대표적인 예인 거지 식물이 생산자는 아니야. 조류라고 해서 여기서 조류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미생물들 중을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애들이냐면 요게 중요해. 무생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우린 생산자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물인 거지. 광합성을 통해서. 이해가 됐죠? 그럼 소비자는 뭐냐? 얘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 여기서 어떤 아이를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포, 너무 굵다.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끼워 넣어 줄게요. 세포 호흡은 뭐였었더라?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였지.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 유기물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유기물을 스스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세포호흡에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소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여기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섭취라는 걸 해야 됩니다. 유기물을. 양분인 유기물을 섭취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유기물이 필요해. 다른 유기물이 있어서 내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냐면 어떤 유기물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유기물로 만들어준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해자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그래서 요 아이를 정리해보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유기물을 유기물로, 유기물을 무기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구별하기가 쉽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를 보십시다. 그냥 여기서는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단어 들어가면 돼. 환경이라는 단어. 환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요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아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바로 온도야. 그 다음에 습도고. 그래서 온도라는 예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온도? 여기서 온도라는 건 고위도, 저위도. 저위도가 열대지방이고 고위도가 극지방이지. 일단 이걸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고산지대. 그러면 알겠지만 대관령이나 이런 데는 여름에 가도 서늘하고 시원하고 밤에는 겨울에는 되게 춥잖아. 이렇게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습도 같은 경우는 쉬워요. 바다, 그다음에 육지, 그다음에 사막, 그다음에 뭐 초원지대, 그다음에 습한 지대, 건조한 지대,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여기서 상호작용,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데, 여기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작용이 먼저고 반작용이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취하는 거야. 이때 요게 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줘요. 얘가 사실은 얘가 작용이야. 그리고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면 얘가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케이. 뭐 그다음에 별로, 그다음에 3번인 거는 생물과 생물 간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